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각 가격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좋은 물건보다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라. 우리가 국내로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가 우리 마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우리가 마진을 많으려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낙찰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이 감정 가격이 너무 높게 돼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런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보면은 누군가 엊그저께도 저하고 같이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 왔다고 이제 밴드에 오르니까 어느 분이 현장 답사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 답사 가서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저보고 현장 답사 가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보게끔 되는데,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거를 주인이 됐을 때는 누구한테 팔을 수 있겠는가? 누구한테 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땅을 보고, 집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팔면 되겠구나 하고 팔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가 팔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팔기만 하라는데 파는 건 가격만 잡으면 얼마든지 팔아요. 근데 내가 최소한 이 가격, 이것은 내가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이 들면은, 그때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사면 돈이 되겠군 하는 것이 그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현장 가서 답사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오늘 소송 경매에 보면 낙찰 받은 걸 이렇게 팔았다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파는 방법을 머리에 익히게끔 되고, 현장 가서 봤을 때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봐요.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얼마에 사면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어떤 여자분이 제가 지금 물건을 골라준다니까, 좀 좋은 거, 돈 되는 거 있으면 하나 좀 골라주세요. 골라줬거든요. 갔다 와보더니 나한테 말도 안 해. 그리고 나한테다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물건을 고르고선 좋은 물건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물건을 보고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물건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거야. 좋은 물건은 누구는 해도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마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진이 없는 물건 자꾸 사람 못 사. 마진이 없는 물건은 정말 그것도 없어. 그냥 일반 매매로도 얼마든지 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제 얘기는 뭐냐면, 물건이 좋고 나쁜 거는 따지지 말라 이런 얘기다. 나쁜 건 따지지 말고,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팔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팔기 어렵다 그러면 어떡한다?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종식 씨하고 같이 가서 현장 보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 말고 본인이 가보고 본인이 뭘 해야 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이걸 누구한테 팔겠다. 우리 먼저 번에 오늘 저기 뭐야 그 조회진 여사님이 안 오셨는데 그 내가 이제 안성에 있는 물건을 골라줬더니 이제 먼저 번에 안성에 인더캔주 생기고 뭐 이게 가깝다 이거야. 그런데 가봤더니 80대 된 노인이 두 분이 있더라는 얘기야.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80대 있는 노인 두 분을 내가 어떻게 내보내는지 걱정이 돼서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생각하는 애들하고 그걸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면 명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80대 노인 두 분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어떤다? 명도를 해서 집행관이어서 내보내야 되죠. 80대 노인 내가 두 분 내보내기 어렵다. 돈이 몇 천만 원 생기는 거 알고도 나 이 교수님 포기합니다. 이거예요 보면. 이해가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납치를 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는가만 판단하게끔 되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다가 현장을 가서 가르쳐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이 좋으냐 나쁘냐 볼 거 없습니다. 뭘 봐야 돼? 그렇죠. 누구한테 내가 이걸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사면 되겠다 안 나겠다가 그때에서 판단이 난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2012) 타경 3752 이것이 경매로 나옵니다.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입니다. 남항진동. 제가 고향이 강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강릉에 남항진동에 땅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습니다. 1억 2,500인데 8,700까지 떨어졌죠. 땅이 몇 평이죠? 196평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가 남항진 해변이죠. 바닷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안명 해변이고 이쪽이 건너가면 여기가 강릉항 터미널이고 이쪽이가 이제 커피의 골목 해갖고 이 강릉의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는 옛날 다리가 돼서 사람이 걸어서는 가도 자동차는 못 가는 다리인데 이 남항진 해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군부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남항진 해변이라는 곳은 강릉 사람들은 여기 해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야? 이 남항진에 해변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아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보게끔 되면 대레벨에서 한 블록 들어갔죠. 여기. 한 블록 들어간 곳에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들어간다? 땅이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펜션도 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뭐야? 이 해변가와 붙어 있는 곳은 커피숍도 만들고 횟집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300에서 400 정도 그 당시에 갔었어요. 근데 한 블록 들어오는 곳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평이죠? 196평인데 100만 원씩만 줘도 1억 9,6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가가 1억 2,500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 자체가 들어간다? 상당히 낮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떨어졌을더라도 이태를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기. 가봤더니 요 땅을 낙찰을 받을 건데 지금 여기입니다. 낙찰을 받을 건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고 가운데 보게끔 되면 이게 뭐야? 도로가 있죠. 현황도로.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도로가 있긴 있는데 현황도로는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주상 도로가 없죠. 그렇죠? 여기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팔으려고 그러면 이 집 허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도로를 막아야 되겠죠.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해야 될 일이 이 건물을 내가 철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떤다? 막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는 있는 것 같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판단해보고 내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씩이면 1억 9천에 팔 수 있는 거고, 바닷가에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한다? 이건 낙찰은 못 받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항상 가갖고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도로를 막는다,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 건물 철거한다, 세 가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낙찰을 받는 거고, 못하면 어떤다?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이 집을 가서 봤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 앞에 보면 이렇게 현황도로인데 이렇게 뭐가 돼 있어요?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고 내가 우리 집 낙찰을 받을 땅에 이렇게 보면 도로, 우리 땅 가운데로 도로가 있죠. 이렇게. 이거 막아야 되죠. 그걸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여기 땅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집 주인 있죠. 이 집 주인이 제가 보기엔 나이가 한 60대 중반쯤이나 되시는 분이 아기를 낳고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갖고 내가 여기 땅을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다가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땅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왔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보십시오. 여기 땅, 이 땅, 이 도로는 이 주인이죠. 이 주인이죠. 이 여기에 현황 도로가 하나 있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 도로는 우리가 우리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기 빨간 표시 있죠. 여기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걸 내가 갖다 놓은 거 이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맹지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있죠. 여기요. 지적도상 도로가 있죠. 근데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여기 있는 이게 지적도상이 도로인데 지적도상의 도로는 집이 지을 수 없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도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이 지적도상 도로는 지금 이쪽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현황 도로는 보게끔 되면 이쪽으로 도로가 있고 이쪽은 집이 있어서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내 땅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도로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 집주인이 여기는 이 땅은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이 땅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돈은 내 거고 맹지야.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까 흔집 있죠. 이 흔집을 허물어야 되는데 법정 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허무느냐 못하느냐의 처음에 관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 법정 상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있으면 못 허물어요. 일단 거주자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여기 뭐냐면 이 집에 거주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예, 그래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놓고, 이 집에 혹시 누가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떠나서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나 죽이고 허물되면 허물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법률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허물어! 나 죽이고 허물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달라는 대로 든다? 몇백만 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주하는 사람이 이런 집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거주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야. 예?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집이 원래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당이 있으면서 거기 뭐 신전을 차려놓고 있었어. 근데 이사 갔거든? 이사는 갔긴 갔지만은 그래도 그거 거기서 뭐 모시고 있던 귀신은 아직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주가 없다는 뜻이죠. 거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이 집을 가지고 치료를 내놔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이런 집을 가지고 치료를 내면서 버틸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거주자만 없다 그러면 어떡한다? 아, 이거는 허물 수 있겠구나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우리 땅 가운데 이 도로가 있죠. 네. 이 도로를 막아요, 못 막아요? 막아도 되지. 구간이 안 돼 있지. 아니 그 옆에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있으면 막아도 내 땅이 아니, 다 살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로를 말고 아까 항공사진을 봤을 때에 여기 보게끔 되면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막아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하면 바닷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질러서 가려고 오랫동안 다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고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바닷가로 나갈 수 있고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다른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을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현황 도로 가지고 어떻게 건축허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느냐 하는 거는 뭘 보냐면, 자 보십시오. 강릉시 건축조례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해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그러니까 이 도로는 지금 이 도로는 마을에서 도로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죠. 근데 지적상 도로가 없어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어도 언제든지 강릉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 난다고 조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적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나는 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지만은 법정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자신 나고 아이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최소한도 한 4, 5천만 원 정도는 남고 싸게 한다고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던다? 던질 수 있다는 걸 판단이 섰으니까 일단은 법정 상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끝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면서 강릉시청에 2층에 가면은 재산세과가 있습니다. 강릉시청 2층 재산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남항진동 76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 재산세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법정 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이라도 들었나? 떴다 그러면은 법정 상권을 인정하거든요.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떤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산세 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러 간 겁니다. 갔더니 물어봤더니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있으면 누군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구에 있는 남자분, 여자가 아니고 남자분입니다. 요새는 가서 보면 관공서에 가면 반 이상이 여자야. 반까지는 안 돼도 3분의 1은 여자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분이. 그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법정시행권이 인정이 되는가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세무서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했더니 그러시다면은 민원인님은 이 부동산의 제3자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랬더니 제3자에게는 개인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경매로 나온 거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다가 일어나서 뒤에 갔더니 저기 상관하고 얘기를 하더니 나한테 오더니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 뒤에 상관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상관한테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항진동 76번지에 있는 건물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걸 왜 알으시려고 하십니까? 경매로 나와서 법정상권 때문에 알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시네요. 가르쳐드릴 수 없습니다. 경매로 나온 것은 가르쳐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러십니까? 하더니 모니터를 내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어느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찾아주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거짓말 시키고 뻥치다가 걸린 거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누군가 얼마는 필요 없고 재산세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가르쳐 드렸습니다. 몇 번지죠? 남항진동 76번지입니다. 남항진동 76번지로는 재산세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법정상권이 없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누가 얼마는 필요가 없고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재산세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재산세 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거의 90% 법정상권이 있는 걸로 인정하시면 되고 재산세 내는 것이 없다고 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그거는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판사님한테 입증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 갖고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상권이 없다는 걸 알고 이때만 해도 제가 8,700까지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1억 9천간 되는 건 알아도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한 1억 1천 정도 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난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떤다? 1억 1,500 써서 뺏겨진 걸 보고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하, 경매는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1억 9천에 팔 수 있는 걸 알았으면은 감정 최저 가격이 8,700원이 떨어져도 먼저 신권 가격 1억 2,500에 들어가라고 했어야지 내가 모르겠다. 올바르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익을 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고 단독 응찰도 후회하지 말고 질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 낙찰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에 입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써든다고 하더라도 어떡한다? 후회할 거 없고 내가 단독 응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그 가격을 내가 결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가야지 이 특수 경매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특수 경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골라드린 뭐 3대1, 4대1, 5대1도 됐는데 우리 여기 김희주 이사 알다시피 4, 5년 전에는 입찰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가 단독 공차였어요. 거의가. 그리고 제가 울산에 토지 지분을 이정 1번 주거지역을 세 번째 떠서 4차에 제가 입찰을 들어가라 해서 낙찰을 받았더니 그 당시에 5년 전이거든요. 단독 공차였거든요. 근데 공정우선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영감님이 그 입찰 보증금을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단독 공차로 낙찰을 받았으면 제가 보기 상당히 좋은 걸로 낙찰을 받았고 감정가격보다 4차에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격보다 한 번 떨어진 가격으로 협상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규 과정을 듣지 않은 그 여자분은 내가 그지 같은 거를 추천해줬다 그러고 잔금 안 내고 어쩐다? 뒤에서 내 있는 욕만 잔뜩 하고 어쩐다? 그 다음서부터 강의에 나오지도 않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여자분은 뭘 찾았어? 돈 버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붙어서 1등 했으면 어떡한다? 좋은 부동산이야.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특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단독 공차를 해도 2등을 해도 후회하지 않는 가격을 어떤 내가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만약 아까 도로 막는 부분이요. 네. 그 나가는 출구가 없으면 못 막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반대로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런 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막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길 막지 말아달라 하게끔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재판을 해봐야죠. 막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거기는 다른 데로 다니는 길이 많이 있고 특히나 포장이 안 돼 있죠. 다른 길로 다니는 길이 있어도 포장이 돼 있다고 할 때는 재판해봐야죠. 아까 이거 저기 왜 행정소송은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그러니까 차례가 행정소송 차례 아니었었나요? 이거? 행정소송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건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담당 공무원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고 행정소송은 판사님이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직속 상관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급 내는데 이 보면 행정심판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가게는 개 편으로 해갖고 그 편을 들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든지 행정소송을 할 때는 그 서식이 있고 언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서식이 네 말이 맞긴 하지만 서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도 기각한다. 이런 식의 거를 몇 번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행정심판을 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하게끔 됐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강의할 게 없고 자기가 행정소송을 부당하다고 했을 때 내가 농지증을 당연히 해받아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다? 그때 행정소송을 해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행정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농지증을 해달랬더니 농지증을 안 해줬어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면 판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지증에는 부호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농지에다가 무허가 건물만 하나 지어놓으면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은 경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농취증을 해주고 추후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원상 복구를 시키는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경매로 나왔는데 뭐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보면. 이게 행정소송을 하는 얘기, 그렇게 해서 행정인데 내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돼? 공무원이 부당하게끔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아까 그랬지. 내가 옆집하고의 분쟁이 일었을 때는 그냥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나한테다가 부당하게끔 해서 행정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올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현황도로가 있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 날 수도 있는데도 담당자가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조례나 법규에 보게끔 되면 동도로 건축허가 난적 있을 때는 상수납 받지 않고도 또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담당자가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 부당하지 않냐? 조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니까 해줘라 하는 거를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행정소송으로 해라. 그러면 그 사례를 놓고 판사님이 판결해서 내주라든지 내주지 말라든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개인들끼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소송, 공무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한다. 그 얘기죠, 뭐.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되지. 더 이상 뭐 얘기해?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소송 비용은 많이 드나요? 많이 든다는 거는 보면은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무사한다가 소송을 하면은 소송 문구를 의뢰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데 조금 싸겠죠. 그것도 법무사가 법무사 나름대로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부께 받을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대필해주는 비용은 보통 보면 법무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행정소사가 또 행정소송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법무사가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을 대신 써주는 가격이고 그 외에도 그 행정소송하는 데 대한 비용은 법원에서 내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그 가격에 얼마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제가 그냥 비싸다, 싸다 이렇게 OX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법무사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편이 이제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준비 서면이라고 해서 상대편이 어떤다? 답변서를 내죠. 그럼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답변서를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답변서를 또 낼 때 법무사가 어떤다? 답변서를 또 써주지 않습니까? 또 주게끔 되는데 10만 원인지 15만 원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면서 끝나고 재판을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상대편에 또 재판복을 또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판복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어떤 게 없이 맞고 싸다 비싸다고 하는 것을 OX 논리로 봐갖고 그냥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사소송, 공무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